전직 그 장관급 주요 인사들을 통해서 남북 관계 및 외교부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청하는 시간을 갖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문재인 당대표님과 그다음에 어제 출범했던 한반도 평화 안전보장위원회 박지원 대표님, 그리고 여기 남북관계위원회 이인영 위원장님, 이렇게 세 분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문재인 당대표님께서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남북 관계가 모처럼 해빙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오늘 남북 관계와 외교 안보 분야에서 경험과 경륜을 갖춘 분들을 모셨습니다. 귀한 걸음을 해주신 정세현 전 장관님, 문정인 교수님, 백종천 전 안보실장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남북 합의의 가장 큰 성과는 대화를 복원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 그릇을 다루듯 조심조심 그 대화를 잘 살려나가야 합니다. 우선 합의사항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어제 4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이번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최소 1,000명 이상을 목표로 규모 있게 추진할 것, 그동안 중단됐던 민간과 지자체의 남북 교류 사업을 재개할 것, 민간단체들의 광복 70년 기념 남북 공동 행사를 다시 추진할 것, 그리고 역대 남북 합의를 상호 존중하고 실천하는 것을 대화의 1차적 목표로 삼을 것 등입니다. 우리 당은 이번 남북 합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덧붙여 정부 당국의 당부드립니다. 이번 남북 대화의 최대 목표와 최소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당연히 최대 목표는 정상회담입니다. 정치 군사적인 문제에서부터 경제와 문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힌 남북 관계를 포괄적이고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 정상회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정의와 국회의장이 지난 재헌절 공식 제안한 남북 국회회담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국회의 역할이 더 높아져야 합니다. 남북의 국회는 역대 남북 합의를 수인하고 그 실천을 공동 결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소 목표는 군사적 신뢰 구축을 통한 충돌 방지입니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의 분단 상황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지,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가 얼마나 허약한 것인지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과 장병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지난 2007년 제2차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 설치 운영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는 군사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분단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군사적 충돌을 막아야 합니다. 최대 목표와 최소 목표 사이에는 남북한 경제 협력이 있어야 합니다. 경제 협력이야말로 평화와 안보의 가장 강력한 지렛대입니다. 그동안 오이사 조치는 북한의 대중국 거역 의존도만 높여주었고 결과적으로 우리 기업들만 피해를 보았습니다. 최근 정경련은 남북 경제교류 신5대 원칙을 제시하고 경제단체 상주사무소 교환 설치 추진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경제협력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습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경제통일, 그것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임을 인식하고 경제협력의 문을 활짝 열어준다면 박근혜 정부의 큰 업적이 될 것입니다. 지금 새로운 국면과 새로운 기회를 맞이했지만 대통령과 정부의 대북 인식이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회를 살려나가야 할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정세현 장관님께서 짧게 여기에 비공개로 전화하기 전에 모든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번 공동보도문은 일촉즉발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을 살려낸 그런 의미 있는 합의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이걸 이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경험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이런 합의문이 작성되고 난 뒤에 대통령이 진보적인 인사의 경우에는 그 합의문이 실무적인 차원에서 이행되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이행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보수적인 경우에는 합의문이 나중에 이행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간의 합의도 그렇습니다. 진보적인 대통령이었을 때는 합의문이 순탄하게 이행이 되는데 보수적인 대통령이 되면은 그 실무자들이 이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 애로를 형성해가지고 결국은 북한이 그걸 이행하기 싫게 만들어가지고 없었던 일을 만드는 그런 설계가 많이 있어서 좀 걱정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그 위험성이라고 가능성과 관련해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바로 이 합의문이 원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감시하는 그런 파수꾼 역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데서 필요한 여러 가지 선행 사례라든지 경험이 필요하다면 저희들로서는 24시간 3분 대기조 자세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우리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부 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번 그 공동 보도문이 나오기까지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한 것에 대해서 아주 높게 평가하고 특히 문재인 대표를 비롯해서 야권에서 그러한 그 공동 보도문이 나올 수 있도록 아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이끌어주게 돼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이번 공동 보도문이 지금 언론과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해석이 많지만은 저는 딱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하나는 남북이 또 북측이 소위 남북 관계를 다시 한번 그 발전시키고 개선해 보겠다는 그런 의향이 있다는 걸 우선 읽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에 남북 간 그 군사적 대치가 이렇게 첨예한 상황 속에서 이런 보도문이 나오게 된 거는 북측도 남측에서 잘만 하면은 그런 그 군사적인 그 대치 상태를 완화해서 대화 또는 협력의 길로 이끌 수 있다 하는 그런 그 가능성을 저는 개인적으로 두개 봤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은 아까 앞으로 우리 정민 장관님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또 우리 박준 또 위원장께서 새로 되셨다니까 바로 그 두 가지 문제를 기점으로 해서 잘만 야권에서 이끌어진다면은 정부가 이번 공동문을 기반해서 앞으로 남북 간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고 거기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고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일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에 특히 그 야당에 큰 기대를 걸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문정인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정인. 네, 문정인 교수님. 문정인. 예, 문정인 교수님. 아이고 제가 그저께 JTBC 손석희 뉴스쇼에 나갔었는데 손석희 앵커께서 저를 문재인 교수라고 소개를 해서 제가 정정을 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문정인 대표되고 싶다는 아니 그게 아니라 저 외국 같은 데 나가면 문재인이 혼동을 해서 브라더란 형제냐고 얘기해서 저한테는 상당히 축복인데 우리 문 대표님께는 안 그럴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저 문재인 대표께서 김무성 대표와 같이 이제 우리 대통령께 대화를 권유했었는데 그게 상당히 크게 주요를 본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뭐 순간순간 대통령께서는 원칙을 강조하는데 두 여야의 대표분들께서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 어려운 고비를 넘기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번 공동보도문과 이번 위기를 극복한 거는 시작일 뿐이거든요. 이제부터가 더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지금부터 정치, 군사, 경제, 사회문화 모든 부분에서 이제 하나씩 이제
소위 돌담을 쌓아 올라가야 할 텐데 사실 현 정부가 그런 경험은 없거든요. 여기 우리 박지원 의원님과 우리 문재인 대표님 두 분께서는 우리 김대중 정부 그 다음에 노무현 참여정부 때 좀 더 그걸 해보셨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야당이 여당과 정부에 지원해 줄 게 상당히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문재인 대표께서 초당적 협력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정말 지금 살얼음을 걷다가 이제 결국 돌다리 하나를 발견했는데 이걸 계속 이어나가야 할 텐데 이 돌다리를 이어나가는 데는 야당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건설적인 제안을 하면서 정부가 어렵게 만들어오는 기회를 참된 평화와 통일의 길로 가는 그런 지평을 여는 것을 만들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안전보장 특별위원회의 박지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걸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이크. 저게 이 상태에서 그쪽으로. 어제 국방회에서 왜 공동 합의문이 아니고 공동 보도문이냐는 것으로 여야 간에 국방장관을 향해서 상당한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정세현, 백정천, 김정인 이 세 분이 계속 공동 보도문이라고 말씀을 하니까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북측에서는 항상 공동 보도문으로 칭하고 그러한 것으로 합의를 해서 발표했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 합의문이나 공동 보도문이나 똑같은 법력을 발생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제 국방위에서 이게 무슨 합의냐, 일방적인 보도 자료다 시비를 했던 것도 오늘의 남북관계를 해결하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거듭 이번 남북 고위급 회담이 이루어질 때부터 사실상 정상회담을 대신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6가지 합의사항을 발표한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6가지 합의사항 중 2항 유감표명, 3항 확성기 방송 중단, 그리고 4항 준전시 상태 해제, 이러한 것은 사실상 이미 실시가 됐습니다. 단 1항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당국자 회담을 빨리 열어야 됩니다. 5번째 이산가족 상봉 9월 초에 가는 6번째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교류를 활성화합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시비를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어떠한 것을 이렇게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신년사나 8.15 경축사나 시간이 있을 때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북측의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도록, 또 이러한 것이 잘 되면 정상회담도 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도 신년사를 통해서 남북관계 개선 의사를 강력하게 나타냈고, 이를 위해서 적극적인 대화, 고위급 접촉으로 시작해서 부분별로 회담을 하자. 남측이 원하는 정상회담도 가능하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두 정상의 바람이